네, 안녕하세요. 성공초배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채용 트렌드라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취업 준비생분들이 이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에게 입사를 결정짓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직무 관련 경험이 무려 43%의 지지를 받으며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기업별로 모집 규모가 갈수록 세분화되고 있고요. 선발 기준이 직무 중심으로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직무의 중요성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접정보센터가 매일같이 취업 컨설턴트 분들과 함께 취업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취업 전략을 짜기 위해서 정말 저희 제작진 모두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를 많이 준비해봤는데요. 기대 부탁드리면서요. 화요일 접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취준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취업 타이밍을 찾아 최고의 취업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성공 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 시간입니다. 탈락의 아픔, 두 번의 후회는 없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쪽집게처럼 필요한 정보만 콕콕 집어주는 분을 모셨는데요. 뭔가 느낌이 오늘은 다크 엔젤 느낌이 납니다. 리포트의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다크엔젤입니다. 네. 아니 오늘 날씨 네, 보니까 안녕하세요. 올봄 들어서 가장 따뜻할 것이다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네. 옷을 또 굉장히 다크하게. 따뜻하게 입고 오셨네요. 목티를 또. 예, 그렇죠. 이제 오늘 이번 시즌 마지막 목티가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불살른 날, 불꽃의 느낌으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근데 불꽃 하니까 기업이 하나 좀 떠오르네요. 또 혹시 떠오르는 이렇게 기업 이어가시나. 있으십니까? 불꽃. 불꽃 나는 하면은 예. 그 한화. 아, 그렇죠. 네? 이런 게 아나운서님 의상 자체가 예. 또 하나그룹을 상징하는 또 이렇게 연합뉴스이기도 짜맞춘 하지만, 것처럼. 예, 그렇죠. 짜맞추지 않았는데. 대본에도 없는 이런 저희의 어떤 대화 따뜻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그룹의 계열사인 하나 시스템이랑 하나 종합 파악을 좀 준비하려고 이렇게 좀 더운데도 불구하고 목티를 그래요? 입고 왔습니다. 오, 바로 속아 넘어가네요. 착하셔서 그래요. 속아주는 네. 척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한화 시스템, 한화 종합 화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이 기업을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네.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하나그룹의 어떤 시작점에서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른 여러 산업들을 주요 대기업들이 하고 있지만 이 회사만큼은 이제 방위 산업 관련된 산업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4개 계열사가 방산 계열사라고 불리면서 여러 가지 성과를 우리나라의 어떤 군에 그리고 또 우리 국가 발전에 이바지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 시스템은 한화, 한화테크인, 하나 시스템, 하나 디펜스 요 4개 곳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좋은 성과들을 군력 어떤 보강에 보탬이 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쉽게 말해서 전투기의 레이더를 입력을 시켜서 최적의 어떤 군사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전자 광학 장비들을 좀 도입을 해서 다양한 군 증강을 위해 노력을 하겠죠. 또 이게 한화 SNC란 계열사랑 작년도 8월 1일자로 이제 M&A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병을 하게 된 거죠. 합병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이제 IoT와 관련된 쪽에 군사 쪽과 다양한 협력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KT와 같은 통신사랑 같이 연합이 돼서 뭐 이를테면 장병분들의 생체에 어느 정도 뭐 칩을 같이 좀 분복에도 입력을 시킨다든지 뭐 생체 리듬을 좀 관리를 해서 훈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효율화를 추구한다와 같이 좀 다양한 분야로 우리나라 국군 쪽에 많은 어떤 보탬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다룰 회사는 이제 하나 종합화학인데요. 네. 폴리에스터 소재의 주 원료인 PTA를 생산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폴리에스터라는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무슨 맥주병의 어떤 그 플라스틱 버틀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기구, 가구, 섬유, LCD, 필름 이런 쪽의 제품 제조에 쓰이는 다양한 소재들을 다루는 회사의 어떤 생산과 관련된 여러 채용이 이번에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다뤄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오늘 방송에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그룹 계열사인 한화 시스템 그리고 한화 종합화학의 상반기 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먼저 남유진 캐스터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인 한화그룹의 계열사인 한화시스템과 한화종합화학에서 상반기 인재 채용에 나섰는데요. 그럼 어떤 직무를 모집하는지부터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화시스템입니다. 한화시스템은 총 2개의 사업 부문으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시스템, 하나는 ICT 부문입니다.
먼저 시스템 부분 살펴보시면요. HW가 있고요. 다음 SW, 네, 그리고 기계, ILS, 품질, 재무 부문이 있습니다. 이 직무별로 각각 이 필수 전공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먼저 HW부터 살펴보시면요. HW는 전자, 전기, 제어, 항공 계열 필수 전공이고요. 다음 SW는 컴퓨터, 전자, 정보통신, 전산, 전기, 제어, 항공이 필수 전공입니다. 다음으로 기계는 기계, 항공, 우주 관련 전공이고요. ILS는 전기, 전자 계열, 품질은 전기, 전자, 컴퓨터, 항공 계열, 재무는 상경 계열이 필수 전공입니다. 다음 ICT 부문도 살펴보겠습니다. ICT 부문은 경영 지원과 R&D, 그리고 ICT 서비스 개발 운영, 또 ICT 인프라 구축 운영, 정보 보호 분야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공은 모두 무관하되 각 직무별로 상세하게 또 우대 조건이 적혀 있으니까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화종합화학 채용 공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종합화학은요, 생산기술과 공무, 그리고 영업, 경영지원 총 4가지 분야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생산기술 우대사항부터 체크해 보시면요. 화공 계열 전공과 화공기사 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또 공무는 기계공학, 금속공학 계열 전공, 또 일반 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배관산업기사 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업 분야는요, 외국어 능통자 우대하고요. 경영지원 분야는 공인노무사 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화그룹 채용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한화그룹은 따로 인적성 시험이 없기 때문에 채용 절차상 서류 전형을 거쳐서 또 실무진 면접, 임원 면접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한화그룹의 서류 접수 마감일은 각각 상이합니다. 먼저 한화시스템의 시스템 부문은 3월 28일까지고요. ICT 부문은 3월 31일까지, 그리고 또 한화종합화학은요. 3월 29일 금요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채용 공고 모두 살펴봤고요. 스튜디오로 돌아가서 차코치님과 함께 지원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유진 캐스터와 함께 한화 계열사의 채용 공고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언급해준 게 한화가 인적성이 없다는 점이 눈에 띄는 것 같은데 네. 인적성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전형에서 좀 까다롭게 평가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떤 편인가요? 그렇죠. 까다롭게 평가가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이거를 수능에 비유하자면 언수 사회를 봐야 되는데 언사회원 보고 대학을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네. 그럼 다른 부분에서 점수가 굉장히 좋아야겠네요. 그만큼 가중치가 면접 쪽에 좀 특화가 더 돼 있고 서류 전형에서도 물론 이제 10배수로 사람을 뽑는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공 계열 분들 중에 인적성에서 약점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하나그룹에 좀 더 지원할 때 매력을 느끼고 지원을 하시겠죠. 하지만 지금 다뤄드릴 두 계열사는 채용 TO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땐 다소 상이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인적성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유불리를 가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코 인적성 전형이 없다고 해서 유리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는 기분은 살짝 좋아지겠지만 그만큼 면접 전형으로 거듭될수록 뭐 개인 PT 면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공 지식을 좀 더 세분화해서 묻는다든지 아니면 임원 면접 때 다대다 면접인데 정말 랜덤 게임 같은 질문들을 한다는 게 일반적인 후기에 나와 있거든요. 단순한 인성적인 측면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하나그룹의 그 계열사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검증하기 위한 면접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면접 대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시스템에 대한 부분부터 좀 살펴보자면 이게 작년 8월 1일자로 합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모집 공고가 좀 상이합니다. 날짜도 좀 다르고요. 일단 두 군데 다 합쳐서 최소 100명 정도 채용이 있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 하나 시스템 같은 회사들은 아무래도 산업의 특수성 때문에 채용을 정말 많이 뽑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곳이긴 하지만요. 연에 한 250에서 300명 정도 채용이 있는 곳이고 경력직 포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상반기에 100명 정도 채용을 한다 하니까 채용에 대한 의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최소 학점 기준이 있습니다.
4.5점 만점에 2.5점 이상을 기록을 해줘야 되고요. 어학 점수가 오픽 점수 기준으로 IL 이상은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영어를 못하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만 시간 투자를 해서 빠르게 점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하나 시스템 부문을 혹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이 어학 점수를 꼭 확보할 수 있게 빨리 오픽 시험장을 예매라기보다 이제 신청하셔서 보시는 게 좋겠죠. 왜 예매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화 종합화학에 대한 얘기 부분인데 여기는 면접이 3차까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검증해서 좀 제대로 보겠다는 게 느껴지고요. 화공 계열 분들을 많이 채용을 할 텐데 이제 단자릿수, 영예 자릿수로 사람을 채용합니다. 많이 뽑아야 대여섯 명 정도고 적으면 1명 정도일 거고요. 어느 대기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좀 공통 직군이라 할 수 있는 재무나 구매와 관련된 쪽의 직무들은 1명 뽑습니다. 사실상 어느 대기업이나 한두 명만 채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한화그룹에서 재무를 하고 싶다라는 인문계분이 계시다면 너무 큰 기대를 하기보단 본인의 직무 강점 위주로 어필하는 수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하자면 두 개 계열사가 기존에 해왔던 채용의 특징을 고수하고 있지만 채용의 어떤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의 상황들 그리고 지원자들의 어떤 경쟁 구도를 고려했을 때 이게 정말 나에게 최선의 지원인지 아닌지 좀 잘 판단해 보시는 게 좋고요. 한화그룹에 특화된 활동을 했다거나 이를테면 하나 시스템에서 R&D 동계 인턴 프로그램 등을 국민대라든가 한국항공대랑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과 연계된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더 갈 것이고 본인이 우선순위로 지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간다는 게 뭐 내정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할 이야기거리가 많고 전형이 거듭될수록 유리할 수 있겠다는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나에게 이 회사가 1군급의 회사인지 아닌지를 한번 좀 가늠해 보시는 어떤 의사결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화 시스템과 한화 종합화학에서 주요 직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일단은 주요 직무를 사실 이거를 막 하나하나 설명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방위 산업과 관련된 어떤 특정 기술이라던가 기기, 뭐 CR 458 뭐 이런 것들을 일일이 설명을 하는 건 국방TV가 할 역할이고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거는 각각의 직군에서 어떤 경험, 혹은 어떤 지식, 혹은 어떤 그 경험치들을 보유하신 분들에게 좀 더 유리하고 불리할지를 그거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뒤에 또 저희가 할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소서도 있고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짚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화 시스템의 하드웨어 부분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필수 전공의 전자전기 제어 항공 계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전공자들이 난 전공 지식이 있으니까 지원할 법합니다. 수준의 근로는 좀 부족합니다. 철저하게 마지막에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우리 국가 발전 더 나아가서는 이런 방위 산업 계열 회사들 중에서 방위 전자 부문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 의미를 잘 담으셔서 자기소개서 더 나아가서는 면접 부문에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구체적인 업무 내용까지는 바라진 않으니까 해양 관련 하드웨어 설계 구현 시험부터 뭐 여러 가지 체계 설계 및 통합이라고 상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추상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계획력이라던가 실행력 부분들 그리고 상황 판단과 문제 해결에 입각해서 이공계적인 어떤 본인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포인트를 과거의 프로젝트라던가 전공 기반의 과제 수행을 했던 과정 속에서 본인의 강점이 발현되었다. 나의 이런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성과로 연결이 되었다식의 글의 어떤 귀납적인 근거의 경험들이 같이 좀 동반이 된다면 어렵지 않게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어차피 이와 관련된 R&D 동계 인턴을 한 분들이 아니고서는 다들 비슷한 상황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어떤 대단한 어떤 이야기거리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망설여지신다고요. 그걸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이 해당 회사가 어떻게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업계에서 어떤 위치와 역할, 의미, 나에게 어떤 의의가 있는지를 좀 녹여주는 문단과 함께 지원을 하신다면 어렵지 않을 것이고 철저하게 전공 기반의 경험들 위주로 접근해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소프트웨어 부분은 말 그대로 전공자분들에게 요구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이나 분석적인 어떤 사고나 내용들인데요. 어려운 상황들, 제한된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로직을 찾아서 논리적인 사고와 분석 혹은 개선을 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본인의 이야기를 썰을 풀어가시는 것도 일정 부분 지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밖에 기계나 ILS 품질 부분들은 해당 전공자들에게만 사실상 이득이 가는 구조입니다. 꼭 우대 전공자가 아니어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채용 설명에서 말씀들을 주시지만 막상 면접까지 가보면 다 이쪽 계열 분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전공 지식의 강점으로 어필하면서 내가 여기 지원에 적합함을 어필해 주는 쪽으로 직무에 좀 더 초점을 두시면서 지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재무 쪽은 들어가자마자 재무 일을 한다기보다는 회계 관리 일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전표를 처리하는 일부터 관련된 분야에서 자금의 흐름 혹은 회사 전반에 걸친 사업의 내용을 이해하는 쪽에 초점을 두시면서 재무의 강점을 본인이 갖고 있음을 어필해 주는 게 좋고요. 자격증 등을 보유한다면 역으로 또 도움이 되는 계열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하나시스템의 ICT 부분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여타 대기업군의 ICT 계열사들의 특징은 이제 주요 계열사들, 특히 하나는 하나그룹의 제조 계열사들의 어떤 제품들의 어떤 생산되는 품목들의 어떤 솔루션들 혹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처리하는 부분들의 어떤 업데이트되는 어떤 부분의 IT 기술들을 좀 접목시켜서 컨설팅을 해주고 솔루션을 해주는 일들을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컨설팅 경험이라던가 아니면 랩실에서의 어떤 경험 혹은 ICT와 관련된 여러 활동이나 포럼들을 듣고 오고 느낀 것들 왜 굳이 ICT를 이 하나그룹의 계열사에서 해야 되는지의 의미와 의미를 담아주시는 걸 좀 녹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종합화학 같은 경우는 사실 TO가 많다면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지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화공기사 자격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찾아올 수 있겠습니다. 이게 서류를 통과시키는 영역이라기보다는 면접 이후까지 고려했을 때 이 직무를 얼마만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줄 자격이 바로 이 화공기사 자격으로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제품 개선과 개발, 공정 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생산기술 쪽에 아무래도 채용이 같은 영의 자리지만 그나마 많이 채용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제조 원가 관리에서 원가 마인드를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지 이걸 입증할 수 있는 과거의 어떤 내용들, 데이터들 혹은 근무를 했거나 어떤 생산 공정 쪽에서 조금이라도 본인이 개선화 작업에 참여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비효율을 좀 최적화할 수 있는데 본인께서 문제점을 빠르게 발견하셨다든지 아니면 늘 해왔던 업무들을 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좀 접근을 하시고 또 다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게 본인이 좀 의견을 내시거나 인사이트를 내셨던 경험들 뭐 이런 면면들을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던 쪽으로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면 각각의 직무에서 도움이 될 것이고요. 인사 쪽만 짧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노무사인 분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직군으로 지원을 하실 때는 굉장히 좀 불리할 소지가 있겠습니다. 공인 노무사분들이 이길 만큼의 인턴 경험이 한 두세 번 정도 있다든지 아니면 제조사에서 인사 일을 했던 경험을 좀 가지신 분들이 아무래도 좀 유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올드루키 분들의 지원도 일부 있을 것입니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다 말씀해 주셨네요, 이제. 적당히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럼 저희가 바로 자소서 항목도 살펴봐야 할 텐데 네. 난이도부터 살펴주시죠. 자소서의 난이도는 뭐 여느 기업들과는 조금 느낌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업체들은 뭐 업에 대한 특징을 말한다 해도 우리가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는 수준인데 이게 아무래도 방위산업 계열의 하나 시스템이라던가 아니면 제품 생산을 해야 되는 하나 종합화학의 어떤 특징상 이 회사가 가지는 당위성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또 다른 나만의 의미를 담아갖고 자기소개서에 지원 동기로 활용을 한다거나 하는 면들이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지원 동기를 녹이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약간 막연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업계와 회사에 관심이 있는 분일수록 작성이 유리할 수도 있고요. 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의 경험들이 확보가 된 분들에겐 좀 더 쉽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 좀 막연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열 분들의 경험 정리가 그렇게 입체적이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직장 경력이 있는 올드루키 분들한테 좀 밀릴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회사의 난이도는 중상 정도의 난이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화 시스템 그리고 한화 종합화학 이 두 가지 자소서를 살펴봐야 될 텐데 먼저 한화 시스템부터 빠르게 좀 핵심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역시나 지원 동기거든요. 네, 그렇죠. 구체적으로 써라 어떻게 좀 쓰면 될까요? 만약에 이남기 아나운서님께서 이 문제를 어디 전형을 지원하시면 받으셨다. 그럼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한화 시스템의 지원 동기요. 네, 그러니까 지원 동기를 누가 나한테 물으면 어떤 걸 적으면 좋을까요? 딱 보셨어요. 갑자기요? 네, 괜찮습니다. 딱 떠오르시는 거. 한화는 화약으로 어쨌든 좀 커진 기업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랑 연관을 지을 수가 그렇죠. 있을까요? 바로 좋은 어떤 예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대다수 분들이 한화, 이글스, 뭐 엄마랑 어제 갔던 갤러리아, 뭐 리조트, 화학, 뭐 화약, 뭐 이런 식이니까 되게 좀 해당 업체에 대해서 좀 등한시해서 회사 조사를 좀 덜 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나와 있는 계열사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 이 계열사에서 해야 되냐 이겁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왜 하필 이 계열사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찾으려면 해당 계열사의 최근 이슈나 내용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회사 쪽에 홍보 자료를 보라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인 방위 산업이라던가
혹은 하나종합화학과 같은 화공 계열 분들이 왜 이 회사를 택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지 제품의 어떤 생산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기술을 도입했다거나 혹은 글로벌 진출과 같이 회사가 차지하고 있는 여러 특징들이란 게 있을 것입니다. 그 특징을 본인만의 표현과 함께 좀 녹여내는 게 첫 번째 문단 부분에 좀 일정 부분 들어가 줘야겠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글로벌 MOU를 맺었다 칩시다. 그럼 글로벌 MOU를 맺고 글로벌 회사구나. 글로벌 회사에 입사하고 싶었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좀 단편적인 느낌으로 접근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럼 그런 글로벌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내가 하드웨어 설계 담당자로서 혹은 내가 재무 담당자로서 내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면 좋을까를 고민해봤냐 이거죠. 혹은 내가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나는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냐 이겁니다. 그런 차원으로 좀 내가 접근을 해준다면 의외로 쉽게 좀 풀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내가 지식적으로는 학업을 철저하게 이수하고 직장 경력이 있는 분들은 실제 실무 업무를 접하면서 내가 배웠던 지식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고 나의 어떤 직장관이나 내 어떤 직무 선택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했던 어떤 계기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내 이야기거리의 어떤 시점과 텐스가 나와주는 게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채 하나 시스템은 이런 회사야. 하나 종합회사는 종합화학은 이런 회사야. 이런 좀 단편적인 기사를 그대로 복붙해서 붙였다간 이게 행여나 서류가 통과된다 해도 면접자인 때 굉장히 불리한 질문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내가 왜 뽑혀야 되는지의 이유, 내 회사 선택 기준이 무엇인지를 언급해 줘야 되고 이에 적합한 회사가 이 회사에 입사한다는 게 나한테 어떠한 의미인지를 적어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문항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의 역량을 보기 위한 질문인 것 같은데 네. 어떤 경험을 써야 될지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본인께서 지원 분야에서 그 직무가 어떤 일을 담당하는지 이미 그 직무 공고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를 잡으셔서 이 부분을 검색하시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한 문장 정도만 적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직무별 사용 설명이 나와 있다고 하지만 이 종합화학이라던가 하나 시스템은 모든 직무가 다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채용 담당자의 인터뷰 내용이나 사용 설명의 자료들을 충분히 보신다면 해당 직무에서 하는 담당자의 업무 내용을 최소 한 문장 이상은 마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업무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공계열분들 당연히 전공 기반의 지식이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A 과목, B 과목, C 과목을 배웠어요 라고만 할 게 아니라 A 과목의 어떤 부분의 내용, B 과목과 C 과목의 이러한 부분들을 내가 지식적으로 습득하면서 담당자가 갖춰야 될 기본기를 길러왔음을 언급해 주시는 걸 한번 작성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직무 역량 쪽으로 넘어갔을 때는 아무래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력, 실행력, 문제 해결력에 입각할 수 있는 본인의 전공 수업 안에서 발생했던 프로젝트라든가 여러 과제 수행했던 과정들 혹은 논문 작업이 됐거나 졸업 프로젝트에 가까운 여러 활동들 안에서 본인이 그러한 역량을 발휘했던 이야기들을 좀 언급해 주시면서 내용을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 이러한 경험을 언급하실 때는 그 경험의 A to Z를 일일이 설명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건 1차 실무지 면접 때 면접관분이 충분히 질문을 하실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A 수업 때 이러한 프로젝트명으로 친구들과 이런 과제를 수행하면서 문제 해결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이런 어려움 혹은 이러한 상황의 조건값이 갑작스럽게 진행이 되어 좀 당황을 했지만 이러한 부분부터 저러한 부분까지 폭넓은 시야로 문제를 입체적으로 접근하여 조기에 문제를 수습하고 기한 안에 완료를 했다. 식의 문제 해결을 입각할 수 있는 설명을 3-4문장 안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식의 글을 구성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역량을 지식적 측면으로 접근하고 역량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데 둘 다 적어도 좋은데 내가 한쪽이 부족하다거나 생각나는 쪽이 더 많은 쪽이라면 지식 혹은 역량에 입각해서 좀 더 설명을 적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바로 세 번째 항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의 가치관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한화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가치관 같은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이제 신용, 의리 이런 걸 말씀을 주십니다. 존중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항에서 묻고자 하는 건 단순히 이 지원자가 그런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이나 핵심 가치에 억지로 나를 맞춘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회사가 말하는 그 핵심 가치는 구성원이 함양해야 될 지식이긴 하지만 역으로 말하자면 그 구성원들이 자신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혹은 회사가 산업 생태계 내에서 지켜나가야 될 방향의 표현들입니다. 따라서 신용과 의리를 지켰던 경험을 적으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많이들 적으시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게 되게 곡해할 수 있거든요. 곡해해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친구들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지금도 친구들과 연애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술자리를 가져요. 이런 내용들을 적어서 첨삭을 의뢰했던 예전에 저희가 마주했던 학생분들도 더러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억지로 비약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지원자의 가치관, 내가 해당 직무를 대하는, 내가 업무를 대하는 태도로서도 내 가치관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책임감 있게, 혹은 기한은 꼭 지켜야만 한다는 나만의 어떤 원칙 준수, 이런 식으로 내가 업무를 대하는 자세로서도 직무 담당자가 갖춰야 될 책임감을 입증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혹은 한화의 그 계열사에서, 특히 하나 시스템에서 일한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혹은 기여의 삶이라던가 본인께서 어떻게든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회사 지원 동기적인 말과 마무리와 함께 결부를 좀 시켜주시면서 내 가치관을 보여주시는 게 좋겠죠. 정리하자면 내 직무관, 내 업무 관점, 혹은 내 직업관, 혹은 직장관까지 아우를 수 있는 가치관을 한번 고민해 보신다면 회사가 말하는 신용과 의리 외에도 하실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도 2개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또 반갑습니다. 4번 항목도 살펴보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례를 구체적으로 묻고 있는데 이런 네. 항목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할까요? 일단 이 문항을 이제 적는 분들의 상당수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저는 그냥 목표가 있길래 했어요. 목표 달성했거든요. 이거 적으면 약한 거죠. 이게 통할까요? 이렇게 질문 주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기업에서 그냥 이런 게 대표적인 게 이 목표하는 거랑 협업한 경험 2개거든요. 저는 그냥 팀플이라서 협업했고요. 잘해서 A 학점 받았는데 이거 약한 거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약해요. 네, 약하다고. 그러니까 기업에서 원하는 조건들은 그러니까 입사 이후에 상황을 가정을 하고 이 사람의 직무 역량을 파악하겠다는 의미로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업무 역량적인 것도 같이 보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입사 이후에 업무적으로 목표가 과도하게 높다거나 기한 안에 완료를 지어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친구가 정말 이 일을 잘 해결하고 문제에 접근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지금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 설명이 좀 세세하게 전제가 나와 있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좀 불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항이나 장애에 쉽게 굴복하지 않고, 이 말도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가 날 때렸나? 누가 날 힘들게 하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기한이 당겨진다든지 아니면 목표치가 높아졌다든지 자원이라 할 수 있는 팀원이라던가 지식적인 면의 부족함이 드러났다든지와 같이 뭔가 돌발 상황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나오는 거를 감안을 하고 그냥 적당주의로 적당히 하자라는 워딩이라던가 주변 분들의 반응들이 좀 자소서에 들어가 주시는 것도 일정 부분 작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글자 수가 800자이기 때문에 구성적인 것만 놓고 보자면 본인께서 목표가 A였는데 이 A 목표 그 이상을 달성해야 된다거나 이 A 목표 달성에 필요한 기한이 당겨졌다거나 함께했던 이가 갑자기 떠나거나 지식적인 면이 추가적으로 요구됐던 상황들, 이런 목표 제시의 기존점과 그 외의 상황들의 어려운 설명들이 초반 3줄 정도 150자 내외로 나와주시면 되겠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300~400자 나와주고 이를 통해 본인께서 느꼈거나 본인이 내 강점화했던 어떤 나의 강점으로 마무리했던 멘트 혹은 입사 후에 기여할 점까지 적어줄 수 있는 공간이 남는다면 그거까지 고려해서 800자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의 경험 정리가 평소에 돼 있다면 어렵지 않지만 지금 적고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추천은 그냥 내가 목표 잡고 했던 거 안에서 잘 한번 경험을 정리를 하셔서 조건값에서 혹시 내가 부족함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지를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5번까지 있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업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이런 거 보통 쓸 때 답을 정해놓고 네. 뭐 이런 갈등이 있었지만 잘해서 이렇게 잘 협업했다. 너무 세상 아름다운 결말이 나거든요. 그렇게 써도 되는 건가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예를 들기가 빡빡하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1부가 마치고 2부 시작할 때 채널 고정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채널 고정이란 멘트가 하루아침에 나온 건 아니거든요. 어디 가지 마세요? 어디 가지 마세요? 말까요? 뭐 여러분 함께 해요. 온갖 가지 여러 가지 생각들과 아이디어들을 모으다가 가장 최선의 것들을 교집합으로 잡아서 진행하는 게 채널 고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채널 고정이란 말이 나오기까지 두 분이 얼마나 협업을 하고 고생을 하셨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협업의 힘들었습니다. 이야기까지가 그냥 협업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든지 혹은 기한은 다가오는데 이 협업을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지 혹은 윈윈하는 표현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윈윈. 서로가 피해보지 않고 서로 잘 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분은 아이디어는 특별한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일이고요. 본인의 의견은 아이디어는 특별하지 않지만 시간은 빨리 끝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럼 결국 그 접점이 뭔지를 같이 논의하시면서 최적의 대안을 찾기 위한 이야기를 이어갔던 과정들이 그래 나오면 되는 것이고요. 혹은 본인께서 남들은 다 똑같이 하자는 말에 좀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해보는 거 어떨까라고 한번 제안을 하시면서 남들과 함께 좋은 어떤 목표 설정을 잡고
이 설정된 목표를 함께 잘 달성하자는 취지로서 설득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앞부분의 4번 문항의 목표 달성과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4번은 목표가 이미 정해져 있던 상황, 5번은 목표 상황에서 뭐가 어려웠는지를 좀 더 부각해줘야 되는 것, 이렇게 좀 나눠서 이해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서로가 부족했던 부분을 메웠던 협업도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너무 쉬운 예지만 발표를 해야 되는데 나는 발표를 잘하고 한유진 캐스터님은 파워포인트를 잘 만듭니다. 저희 둘이 같이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서로 윈윈을 하려면 제가 발표를 좀 더 하고 한유진 캐스터님이 파워포인트를 잘해야 되는데 이분께서 파워포인트의 아이콘을 또 사용을 못합니다. 그럼 저는 아이콘 사용을 줄 알아요. 그럼 저는 발표를 할 줄 알지만 아이콘 사용까지 같이 안내해드리면서 서로 부족한 걸 보완해드리면서 원하는 기한 안에 발표를 잘했음,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겠죠. 하이파이브 딱 되는 거겠죠.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윈윈이라는 말에 좀 더 집중을 해서 해당 아이템 안에 내 경험 안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꾸릴지 구성을 좀 더 고민해 보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나 시스템 살펴봤는데 하나 종합화학도 안 짚어볼 수가 없어서 네. 시간 관계상 1, 2, 3번까지 있는데 차 코치님이 빠르게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본인의 1번, 본인의 인생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좌우명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각자가 가치관이 있으시지만 이걸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워딩으로 공식화해서 내 좌우명 가치관을 정리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기여하는 삶 혹은 본인께서 일하는 직장관 혹은 직업관 등을 녹여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강하게 몰입했던 단체가 무엇이냐인데요. 단순히 유흥과 소비에 입각한 혹은 어떤 단순 소비적인 혹은 약간 즉흥적인 놀이에 가까운 쪽의 어떤 그런 단순 사모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표가 뚜렷했고 어떤 달성을 해야만 했고 혹은 어디 출품을 해야 됐던 여러 상황들, 뭐 아니면 캡스톤 공모전 나간 것도 좋습니다. 명확하게 목표점이 있었던 그 어떤 단체, 모임들 위주로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보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뭐 뻔합니다. 실패한 경험을 통해 보고 배운 점도 좋으니까 그런 점들을 일정 부분 감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본인이 소신을 가지고 추진했던 일의 경험과 결과를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소신과 대치되는 이견. 자, 앞에서 언급했던 하나 어떤 시스템과는 좀 다르게 본인의 가치관과 생각 위주로 이야기를 많이 좀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소신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만 했던 상황 설명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나와 함께 팀 플레이를 하는 상황이면 더 좋고요. 나와 함께 팀 플레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거 힘들다, 이거 하지 맙시다, 굳이 이렇게까지 힘들어서 해야 되느냐 가지고 본인께서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시는 거겠죠. 그런 면에서 아니다, 이거는 원칙이기 때문에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원칙 중수의 관점에서 내 이야기를 끌고 갔거나 본인께서 좀 약간 타협을 하거나 좀 그냥 쉽게 풀어가자라는 요행을 바라는 어떤 주변 분들의 어떤 반응들을 딛고도 우리가 원래 하기로 했던 취지라든가 목적 등을 고려하면서 원칙대로 지켜나가자, 실천하자는 식의 이야기로 한번 경험을 꾸려보시고 이야기를 한번 선택해 보신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살펴봐 주셨고요. 저희가 또 면접까지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성이 없기 때문에 면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한화 시스템, 한화 종합화학의 면접 전형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일단은 1차와 2차로 나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실무진 면접은 다대일 면접, 그리고 임원 면접은 다대다 면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면접은 하나 시스템의 경우는 PT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시스템만 놓고 보자면 일단 20가지 정도에 가까운 주제들을 쭉 나열해주고 이 중에 하나의 주제를 고르는 겁니다. 그 주제는 이제 전공 관련 지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지식과 관련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기보단 용어를 설명하는 식이 나옵니다. 그럼 해당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단순히 그 용어의 의미만을 나열하기보단 이러한 용어의 내용에 입각해서 주요 너네 업무에서는 이런 직무에서 이 용어의 내용이 이렇게 쓰인다는 걸로 확인됐다 식의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도 일정 부분 필요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대다 면접의 포인트는 어떤 상대적인 것입니다. 1차 면접은 다대 1이기 때문에 내가 뭐 답변의 시간을 달라고 한다거나 좀 여유 있게 좀 본인께서 생각하셔도 되겠지만 다대다 면접의 경우는 상대성에 입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원자가 옆에서 할 만한 얘기를 똑같이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기소개 때 예를 들어서 나는 불꽃이다. 하나 종합화학의 지원자 뭐 차재원입니다. 그럼 나는 불꽃이다. 나는 불꽃이다. 옆에서 연습하고 있는데 옆에서 나는 불꽃이다 해버리면 저도 불꽃입니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웃기려고 하는 말도 아니고 이거 뭐 이렇게 엄청 재밌는 일이 아니라 마냥 씁쓸한 얘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부탁드리고 싶은 건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그냥 막연하게 내가 스크립트를 짜갖고 암기해서 접근하는 건 2차 임원 면접 때는 좀 불허하겠다. 상황에 입각해서 좀 상황에 고려해서 본인이 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걸 말해주는 게 맞습니다. 옆에 지원자가 본인의 역량을 강조하면 나는 역량의 여집합을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하나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 해결력을 담당자로서 길러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본인은 문제 해결력이 아닌 단어를 말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시스템이 업계에서 어떻게 차지하는 의미가 있다든지 혹은 기사를 통해서 확인한 하나시스템의 역할들 이런 걸 통해 본인에게 어떤 의미다. 여기 입사가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말해주는 거겠죠. 역으로 그분이 그렇게 말하면 나는 역량을 말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좀 상대성에 입각해서 면접 답변 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숨 쉴 시간도 없이 달려왔는데 네. 마지막으로 신의 한 수까지 주시죠. 예, 뭐 구구절절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자소서부터 면접까지 구구절절하게 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각종 채용 설명의 자료라든가 인사 담당자분의 인터뷰 내용들만 잘 참고하셔도 핵심 위주로 이야기를 적는 걸 그리고 답변을 하는 걸 좋아하는 회사 하나시스템과 한화종합화학입니다. 전공 기반의 강점만을 어필하기보다는 그 강점이 어느 직군에서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이해하는 내가 왜 이 회사 와서까지 이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지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지원자로서 서류와 면접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한화 시스템 또 한화 지상 종합화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위포트의 차재원 컨설턴트와 함께했고 오늘은 또 차코치 데이이기 때문에 이따가 2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차코치님과 함께하는 코너 스펙 감별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채널 채널 고정! 어머어머 대박. 최영희 소식 들었어? 취직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독립할 자금도 모았대. 백수 아니었어? 회사에서 알아주는 인재라는데? 걔 이번에 승진도 했잖아. 와, 체험이 잘 나가네. 비결이 뭘까? 채움 씨 비결이요. 청년 내일 체험 공제. 혜택이 궁금하면 실천하세요. 청년에겐 내일을, 기업에겐 인재를 다 채워드립니다. 청년과 기업 모두 함께해요.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차별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명실상부 잡정보센터 최고의 컨설턴트죠.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하는 스펙 감별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남유진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고용센터의 노혜윤 주무관님 연결해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유윤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구인기업은 강서구 송정동 소재의 주식회사 농심입니다. 라면, 스낵, 음료 등 제조 강소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식품 분야 단순 종사원 30명을 채용합니다. 라면, 과자, 제조 관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 청년층 및 여성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1일 8시간 주 야간 근무로 급여는 1급 71,430원에 상여금 별도로 있으며 복리후생으로 부산 전 지역 통근버스, 자녀 학자금 지원,
직원 대출 제도 등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으로 현재 부산 북부고용센터에서 채용 대행 중이오니 관심 있으신 분은 워크넷에 첨부된 자사 이력서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식품 분야 단순 종사원 총 30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 인원이 많은 만큼 여러분들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창원시 남산동 소재의 EM코리아 주식회사 창원지점입니다. 공작기계, 방산제품, 유압제품 제조업체로 채용 분야는 산업기계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1명입니다. 방산, 항공, 유압, 기계설계 및 ILS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대졸 이상, 경력 5년 이상자 지원 가능하고 관련 학과 전공자, 영어 중급 이상, 회화 가능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해외 연수자, 인근 거주자, 차량 소지자, 운전 가능자, 보훈 취업 대상자는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연봉 3,500만 원에서 연봉 4천만 원 이상으로 경력에 따라 급여 조정 가능하며 복리후생으로는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인 마감일은 3월 29일까지이니 지원 의사 있으신 분은 워크넷에 게시된 자사 이력서 양식을 작성하여 자업장에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5년 이상 경력의 산업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 꼼꼼히 체크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전주로 가보겠습니다. 전주의 이효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 지역 업체는 미래병원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 업무는 환자 엑스레이 촬영 업무를 하면서 행정 업무를 보조해줄 방사선사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급여는 연봉 2,600만 원 이상입니다. 복리후생으로는 기숙사 제공, 통근버스 제공, 차량 유지비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병원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 그리고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구인건이고요. 방사선사 1명 채용합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이니까요. 빠른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바로 전해주시죠. 네,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주식회사 에이스 안전유리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시 하북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유리 제품 제조업체에서 안전강화 유리 품질관리 및 현장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생산품질 사무원 및 관리원 2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고졸부터 대졸까지 지원 가능하며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인근 거주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이며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상황에 따라 교대 근무도 할 수 있다고 하고 급여는 연봉 3,300만 원 이상입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 모두 무관한 구인건이고요. 생산품질 사무원 및 관리원 2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과 전북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 현실, 취준생들이 기댈 곳은 없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스펙 쌓기밖에 없는데요. 네, 하지만 스펙도 스펙 나름입니다. 사람에게 맞는 옷이 있듯이 이 스펙이 과연 내게 맞는 걸까 고민하는 취준생 여러분들도 정말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취준생 맞춤 스펙 감별 프로젝트 스펙 감별사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스펙 감별사는 1부에 이어서 취업 요정 겸 스물리에 미포트의 차코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또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차코치님이 아까 일부에서 한화라는 대기업 이제 계열사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네. 지금 공채라 워낙 많은 분들이 정보를 알고 싶어할 것 같아서 네. 좀 대기업 외에도 추천해주시고 싶은 기업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있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다른 계절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 시기에는 공채 하나 뭐 3일씩 4일씩 걸려가면서 쓰시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려도 이걸 쓰실지 모르겠는데 뭐 추천 그래도 추천 한번 그래도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KBS 미디어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외로 KBS 많은 미디어요. 분들께서 이곳에 좀 막연하게 어렵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뭐 생각보다 뭐 근무 환경도 좋고요. 본인께서 혹시 미디어 계열의 취업도 어느 정도 고려하시는 인문계분이 계시다면 KBS 미디어 쪽에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밖에는 이제 의외로 편의점 업종을 등한시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전국 무관으로서 채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BGF 리테일의 지원도 적극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현직자분들이 모두 다 이렇게 다 웃으면서 잘 다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취업에 대한 방향으로서 CVS 업계 발전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포화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채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고민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 밖에는 여러 외국계 기업들도 채용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저희 직업방송, 뭐 갑자기 직업방송을 대표를 한 사람은 아니지만 직업방송을 잘 보면 이제 유튜브나 네이버 플랫폼을 잘 보시다 보면 영문 레주메라던가 이런 작성을 했던 여러 다른 프로그램들도 존재하고 저희 잡정보센터 안에서도 그런 걸 다뤘던 과거 선생님들도 계셨으니까 영상을 잘 참고하시면서 영문 레주메도 미리 좀 작성해 보시고 빠른 지원을 해서 뭐 그런 외국계 계약직이 됐거나 인턴직이어도 일정 부분 본인의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니까 적극 지원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천 안 해주실 것 같이 하더니 엄청 많이 추천해 주시네요. 뭐 잘 돼야죠 더불어.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신세미 캐스터가 스펙 안발사 신청 방법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코너에서는 한국직업방송 잡정보센터와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차코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스펙에 관해서 고민과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신의 스펙에 관해 고민이 있다면 취업대학교에 오셔서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청해 주신 분들은 방송 끝에 한 분을 추첨해서 소정의 작은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희가 첫 번째 신청글을 살펴볼 텐데 이분이 굉장히 좀 답답한 마음에 거의 자신의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서 쓴 것 같거든요. 신세미 캐스터가 바로 소개를 해주시죠. 네, 첫 번째 신청글은 편지처럼 자신의 마음을 좀 글을 쓰셨는데요. 네. 아이디 아크시티 32살 남자분입니다. 올해 32살인 취준생입니다. 취대에 이렇게 글을 처음으로 올려보네요.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진로를 가야 할지 모르겠어서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지방사립대학교를 나오고 26살에 졸업을 했습니다. 전기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자격증은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사,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커말 1급, ATC 2급 이렇게 있고요. 영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름 알바를 하면서 자격증 공부만 하고 진로를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도 못한 채 나이만 먹었습니다. 정말 답답한 것은 대학 졸업을 하고 전기 설계를 처음 입사해서 경험을 했는데 야근은 넘쳐가고 월급은 적고 스트레스 받아서 1년만 하다가 퇴사를 했고요. 공기업 면접에서 여러 번 낙방을 하니까 좌절감만 오고 있습니다. 현직자나 전기 쪽의 분야에 있으신 분들에게 참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찌해야 저 자격증을 활용하면서 경험도 쌓을 수 있을까요? 유리 멘탈에다가 공사장은 가기 싫은데 진로 방향에 조언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냥 이 나이 먹고 뽑아주는 데 없으니 시설 관리나 하면서 공기업에 다시 도전을 할까요? 답답해서 늦은 밤에 글을 올립니다. 네. 늦은 밤 감성을 담아서 긴 네. 글을 써주셨는데 네네. 글을 읽었는데 저는 좀 한숨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남규 씨는 어떠셨나요?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늦은 밤에 답답한 마음에 이걸 썼는지 좀 느껴지는데 차코치님의 조언이 절실한 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분이 양식이 있는데 양식을 안 쓰시고 글로 남겨주셨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네. 그러니까 내용들을 면밀히 봤을 땐 사실 그냥 푸념에 섞인 말이라기보단 곳곳에서 조금만 개선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란 좀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분의 사연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분의 어떤 이력을 보면 지방사립대에
뭐 26세 졸업하시고 전기공학 전공했고 졸업한 이후에 약 6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상태입니다. 영어 점수가 없다고 했는데 일단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영어 점수를 빨리 확보하셔서 본인께서 공기업이면 토익을, 사기업까지 포함이라면 영어 말하기인 오픽 위주로 빠르게 좀 접근해 보실 것을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요. 본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설 관리하면서 공기업에 다시 도전할까요?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러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직 그럴 때가 아닙니다. 아직 우리에겐 시간이 약 1년 정도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일단 학점 정보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디테일한 좀 추천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혹시 사기업까지 지원을 생각하신다면 철저하게 반도체 외산 장비업체 쪽에 CS 엔지니어 쪽으로 지원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단 본인께서 영어를 잘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어를 잘 못한다면 해당이 없겠죠. 왜냐하면 업무에서 다 그런 영어가 일정 부분 쓰이는 부분이니까요. 만약에 국내 대기업들,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쪽을 생각하신다면 SK 하이닉스라면 공정 쪽에서, 그리고 삼성이라면 파운드리 부분 쪽으로 안정적인 지원을 하되 G사트 점수가 또 일정 부분 확보가 되는 인적성 공부를 또 일정 부분 해주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본인께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전형에 대한 대비가 좀 충실히 되어 있느냐가 일정 부분 필요한 겁니다. 서류 전형에서의 어학 점수, 인적성 전형에서의 문제풀이 난이도, 또 여기 적혀있진 않지만 면접에서의 어떤 탈락들, 이게 어쩌면 본인께서 이 전형별 대비에 좀 등한시하셨다거나 혹은 본인께서 대비를 정말 해야 될 쪽은 안 하시고 좀 누구나 할 법한 면접 대비를 하신 건 아닐까, 혹은 인적성 대비나 필기 대비를 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좀 걱정 아닌 걱정이 됩니다. 공부 머리는 있으시나 이 취업이라는 게임에 오셔서 각각의 전형마다 필요한 조건값들에 충족치 못한 대비만 하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를테면 본인께서 이제 근무를 했던 이력이지 않습니까? 네. 전기 설계를 처음으로 입사해서 야근도 많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분명 면접 때 질문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이전 직장은 어떤 이유로 퇴사하셨죠? 이렇게 질문이 나왔는데 예, 뭐 야근도 있고 뭐 제한테 맞는지도 좀 걱정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솔직하게 답변을 하셨다든지, 혹은 본인께서 면접 자리에 적합하지 않은 표현들을 했거나 혹은 용어가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졸업한 지 6년이 넘었기 때문에 전공 용어에 대한 부분들이 기사 문제집이라든지 아니면 공학 관련 교과서들을 좀 보시면서 개념적인 설명을 불충분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결과들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각각의 내용들에 맞게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은 시기가 시기인지라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공기업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수원 전자전기직을 일꾼으로 놓고 명확하게 본인의 기계공학, 전기공학도로서의 강점 아래서 본인이 필기 공부 다시 한번 해주시면서 면접 대비를 스터디를 중심으로 좀 이어가시는 게 좋고요. 사기업도 같이 노려볼게요 라고 하신다면 학점이 높냐 아니냐로 좀 가늠을 해주셔야 되고요. 학점이 높으면 삼성까지, 학점이 낮으면 SK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 정도의 공정까지 지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운 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게 본인을 무시하거나 비하하겠다는 의도가 절대 아니라 기운 내시라는 의미로, 그리고 이렇게까지 영상과 내용이 나와줌으로써 본인께서 새로운 도약을 하시는데 보탬이 되리라는 어떤 좀 가능성, 그런 걸 보고 응원의 메시지로서 이 사연을 택한 것입니다.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공기업이면 지원할 때 어쨌든 토익 성적이 필수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 네. 공기업 면접까지 갔던 걸 보니까 영어 성적이 있었는데 네. 지금 만료가 된 걸로 보이는데 지금 그렇죠. 영어가 없으면 네. 어디 지원 가능한 데가 있나요? 공기업, 공공기업은 예, 사실상 없습니다. 없나요? 예, 이분이 일반 행정직을 지원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좀 어렵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러려면 결국 이번 달 토익 시험을 봐야겠네요. 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지원 자격만 확보하시면 됩니다. 이력이나 자격들은 가산점받기 충분한 조건들이 계십니다. 면접 스터디 빨리 꾸리셔서 본인이 누구나 할 법한 내용을 암기하면서 말하고 계신 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분 얘기로만 지금 40분을 다 채워도 모자랄 지경이지만 진심 담아서 한번 사연을 읽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좀 이거 글을 보니까 멘탈도 좀 약하신 것 같고요. 현장에 나가는 거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 거부감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전기공학을 전공했는데 현장을 안 나갈 수 있는 그런 직무가 존재하는지. 글쎄요. 그게 되려면 일단 간부급으로 성장을 하셔야겠죠. 그 안에서. 바로 간부. 그럼요. 그러려면 경력이 또 투철해야 되고 그 경력 쌓으려면 또 결국 현장으로 또 투입이 되셔야 되는 이런 메비우스가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본인이 싫은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단순히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방송에 출연하는 게 저처럼 좋은 분들은 막 텔레비전에 내가 나오네 되게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 존재하거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특정한 이유 하나 때문에라도 이게 싫어져서 이게 좀 점차 부담이 가중이 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게 안 맞았으면 이 전공 전체를 선택했을 때부터 좀 거부감이 있었으리라고 봐요. 안 되면 애초에 본인께서 대학원을 진학을 하셔서 학업적으로 이걸 승부를 보셨어야 되는 거겠죠. 근데 현실적인 접근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면 본인께서 우선순위를 두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근무하는 게 싫다와
내가 현실적으로 좀 벌이를 해야 되고 내가 좀 월급을 받고 근무를 하고 내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 면, 요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우선순위에 있는지를 좀 고려하셔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26세 때 이 질문을 주셨다고 한다면 전 대학원을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본인께서 생각하셔야 될 어떤 범위가 어느 정도 제한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 제한된 영역 내에서 본인께서 좋은 결과를 거두시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정확한 워딩이죠. 공사장에 가기 싫은 데가 아니라 내일 아침에도 공사장에 가고 싶은 그런 본인의 어떤 삶으로 본인께서 한번 좀 마인드를 고쳐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건 단기 목표를 잡고 조금씩 완성하실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방송 나온 지 딱 2년 정도 됐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여유 있게 웃으면서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전 진행자분들한테 혼도 많이 나고 막 그랬는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오늘은 실수하지 말아야지, 오늘은 요 표현 한 번 더 해봐야지 같이 조금씩 단계별로 제 목표 잡고 하니까 지금은 뭐 웃으면서 이렇게 여유 있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 전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일개 강사도 이 정도인데 본인의 이런 생업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 이런 작은 부분 하나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다고 하는 건 뭔가 맹목적으로 목적 없이 좀 일을 수행하고 참여했던 과거의 근무 이력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의 전기 설계 이력은 좀 뒤로 하시고요. 본인께서 조금씩 완성하고 내가 좀 달성하는 맛으로서 하나하나 진행을 나가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마무리되니까 목사님 같아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아무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옷까지 이렇게 입고 오셨는데 자, 오늘은 저희가 이분 사연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답 물어봐 주신 시설 관리하면서 공기업에 다시 도전하는 거는 일단 X라고 대답을 해주셨고 이게 기사 자격증이 보니까 6개나 있거든요. 기사 자격증이 따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분이 분명 이렇게 6개나 딴 거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고 멘탈을 조금만 더 다잡으면 될 것 같은데 잡정보센터에 또 유리 멘탈 하면은 신세미 캐스터가 있잖아요. 저희가 질문만 하면 얼굴이 빨개지는 그래도 이렇게 방송을 잘하고 있는데 좀 본인만의 멘탈을 다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 아크시티 이분한테 좀 추천을 해주시죠. 네. 저는 일단 멘탈이 무너진 날은 항상 일기를 씁니다. 다이어리에. 그래서 일기를 보면은 모두 다 멘탈이 무너졌던 날, 막 속상했던 날, 울었던 날 이런 게 있는데 그 일기를 쓰면서 좀 마음도 풀어지는 것 같고요. 나중에 돼서는 이 일기를 안 쓰기 위해서 좀 멘탈을 강하게 다잡자 이렇게 다짐도 되는 것 같고 또 가끔은 뭐 요즘에 영상 찍는 거에 또 취미에 들려가지고 영상 찍으면서 보는데 뭐 영상 자기 말하는 거 연습하면서 영상 찍으면은 또 그것도 나름 멘탈 관리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기장에는 그럼 뭐 어떤 식으로 적나요? 오늘 뭐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이걸 너무 부들부들. 데스노트? 약간 뭐 그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다음에는 뭐 하면 안 되겠다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냥. 또 이분 글 쓴 거 보니까 일기를 잘 쓰실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정리해보면서 쓰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차코치님이 또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일단은 저희가 나왔던 모든 얘기들이 다 그냥 허울 좋은 얘기만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본인께서 할 수 있는데 아직 시도하지 못했던 영역들이 존재하는 거니까요. 본인께서 일단 한번 실천을 해보시고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게 노력을 이어가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포트의 차재원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잡정보센터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조민혁 컨설턴트와 함께 포스코 공채 지원을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